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공모포덴스 연구단 단장을 맡았던 서울대학교 김동현입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시작한 지가 이제 2020년에 지금 연세대학교 박현우 교수님 AST 암정 연구단과 함께 첫 번째 두 개의 연구단으로 선정돼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까 이제 성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실패를 용인하는 어떤 사업, 과제라고는 했지만 저희가 정말 그래도 되나 그런 어떤 의구심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시도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그런 뜻깊은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과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5년이란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짧았었고요. 그 이후에 좀 더 해보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는 그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일단 진행했었던 내용들을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의 주제는 일단 나노에서 매크로의 트랜스 스케일, 창발 진화적 인공 구조체 형성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뭐 되게 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정의하는 난제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체의 형태 형성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원자 분자 수준으로부터 그것들이 모여서 세포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그것들이 기관을 이뤄서 어떤 기능들을 해가는 이러한 어떤 스케일을 뛰어넘는 어떤 자가조립을 기반으로 한 어떤 형태 형성 원리들을 한번 인공적으로 구현을 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인공적인 소재나 또는 기계 장치들은 이러한 어떤 스케일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그 원리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좀 과감히 도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창발적 형태 형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드론쇼나 이런 것들처럼 되게 멋있는 이제 군집 거동들을 보일 수 이제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군집 거동들은 이 군집을 이루는 각각의 개별체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제어를 해서 이제 이루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계에서는 마치 이제 끊어진 경로가 있으면 거기에 스스로 다리를 만들고 거기를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그런 어떤 개미의 군집 거동들처럼 주변의 어떤 환경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개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필요로 하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창발적인 뭔가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하지만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창발적인 어떤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러한 것들을 좀 모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기술들을 한번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목표 자체는 어떤 생명체의 형태 형성 원리, 그러니까 세포 수준, 아주 작은 원자 수준부터 기관 수준까지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어떤 자기 조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런 군집들이 서로 창발적인 행동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행동 특성들을 동시에 모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유기체적인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구 제안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마치 이제 개미의 하나의 개미가 여러 개의 어떤 기관들이 모여서 뭐 센싱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을 잡는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개체를 이루고 그 개체들이 군집을 이뤄서 어떤 필요한 거동들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모사할 수 있게끔 되게 저희가 작은 나노 스케일에서 어떤 필요한 어떤 센서나 액추에이터와 같은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단위 구조체를 이루고 이 단위 구조체들은 주변의 환경 변화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행동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물성이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이런 군집체가 되면 어떤 끊어진 경로를 이제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서로 나눠져서 지나간다든지 하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형태들을 한번 간단히 구현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반 기술들을 연구해 보는 게 저희 연구단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스케일에서 이런 자가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소재들, 뭐 DNA와 같이 염기 서열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들을 나노 스케일에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DNA 소재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드로젤과 같이 어떤 강성과 충분한 강성과 물성 조절이 가능한 이런 폴리머 매트릭스까지 특화된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목표는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나노부터 마이크로까지 다양한 어떤 저희가 메카노 유닛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조립 단위체들을 만들어내는 기반 기술 개발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투 메소라고 해서 이러한 단위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단위체 메소 구조체라는 걸 만드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어떤 분자 수준에서의 연산도 일어날 수 있고 물성도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체를 만드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 투 매크로 그룹에서는 어떤 이런 구조체로 이루어진 이 군집체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행동 특성들을 모사하거나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카이스트의 연구진들이 모여서 했고요. 저희가 이 과제 자체 또는 저희가 제안하는 주제 자체가 워낙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계공학, 화학생물공학, 재료, 전기정보, 뭐 물리학, 생명과학 여기에 모여 있는 8분의 연구진들을 모셔서 상당히 융합적인 연구단을 구성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메소 구조체, 메카노 유닛, 그다음에 뭐 어떤 하이드로제거 같은 거, 그리고 군집 거동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제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구현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4개의 이제 연구실들이 이제 융합적으로 이렇게 서로 소재도 개발하고 정보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어떤 자연계에서의 어떤 개미의 군집 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창발성의 메커니즘들을 알아내고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그 거동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상호작용들을 실제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또 4개의 연구실이 좀 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양한 성과들을 이뤄낼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나노부터 마이크로까지는 이 메카노 유닛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구조체가 주변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바뀜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형태가 변하는 가변형 구조체 설계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많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부터 메소까지는 어떤 단위체를 이끌어내는 그 만들어내는 구성하는 형태들을 이런 그 자기 조립의 어떤 그 형상들, 특히 어떤 상분리라든지 실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용한 이런 단위체 구성 원리들을 탐구하는 것들을 이제 두 번째 그룹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에서는 이런 군집 거동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어떤 로보틱 시스템이나 인공 구조체로서 구현해보고 실제로 창발성을 확인해보는 이러한 세 개의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각각의 성과들을 좀 대표적인 성과들을 한두 개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그 나노 스케일에서 어떤 메카노 유닛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뭐 센서의 역할을 하거나 액추에이터 역할을 하거나 이런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체가 다양한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어떤 기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다양한 가변 구조체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희가 마치 이제 종이 접기를 하듯이 하나의 종이를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들을 나노스케일에서도 구현을 해서 마치 종이와 같은, 종이 접을 수 있는 종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체를 만들고 그 구조체의 여기저기를 접음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형태, 하나의 구조체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변형 구조체를 만드는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DNA 기반으로 만들어진 구조체이긴 하지만 이 DNA는 DNA에 의해서도 어떻게 보면 변형도 하지만 뭐 pH라든지 또는 뭐 자외선 가시광선이라든지 주변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접어지거나 이제 펼쳐지는 그런 거동들이
제어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이제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큰 종이를 만들면 더 다양한 모양들을 이제 만들 수가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기계공학에선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종이접기 공학, 오리가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나노스케일에서 좀 구현해 보았었던 그러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DNA에는 사실은 DNA에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적인 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DNA들이 그 결합 분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분자들이 결합을 하느냐, 어떤 농도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DNA 자체, 이 이중나선 구조의 어떤 그 기하학적인 형상이라든지 물성들을 이제 변화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구조체지만 여기에 바인딩되는 서로 다른 다양한 화학 물질에 따라서 되게 다른 모양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변 메커니즘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어떤 성과들이 사실은 상당히 또 새로운 어떤 개념이고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것들을 모사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취미생활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냈었던 개념들을 이제 오히려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구현했었던 성과여서 뭐 네이처 표준 논문을 비롯한 다양한 이제 그 저널 논문들의 그 성과를 이제 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CNN에서 저희 연구단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집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인터뷰를 뭐 하루 종일 했었고 한 5분 정도 특집 기사가 나갈 정도로 되게 또 신선한 경험을 했었던 그런 재밌는 일화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구조체들을 단위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제 메소 구조체라고 하는 어떤 뭔가 물성이나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연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구조체를 형성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창안했던 것들은 이제 상분리 기반으로 한 메소 구조체 형성 방법입니다. 이 상분리라는 거는 우리 세포 내에서 어떤 특정한 자극 또는 특정한 기능이 수행될 때 어떤 이런 그 액체와 액체상들의 응집체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응집체들이 있으면 이 응집체들의 특성은 액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하고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경계를 통해서 뭔가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응집체가 구성이 되면 이 안에 저희가 DNA와 같은 어떤 연산이 가능한 분자들을 넣어서 어떤 그 구조체 자체의 연산 성능도 같이 넣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는 이런 상을 만들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자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결합을 하면 DNA는 사실은 이제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하느냐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느냐가 0과 1과 같은 하나의 디짓으로 돼서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하는 개념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분자 연산의 가장 큰 한계는 낮은 농도에서 이게 확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응집체를 하게 되면 이 응집체 안에서는 이러한 그 DNA의 농도가 급속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농도로 그 분자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응집체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응집체를 구성한 상태에서 저희가 연산을 하게 되면 그 연산 속도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획기적인 그 분자 상태에서의 구조체를 형성하면서도 그 안에 연산이라고 하는 기능들 그리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성과들을 이제 냈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논문들을 많이 이제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구조체들이 모인 군집체들의 이제 창발적인 거동을 이제 모사하는 건데요. 이 창발적인 거동이라는 거 하는 거는 각각을 일일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의 차이를 가지고 어떤 거동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제 링크봇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데요. 이 링크봇들은 서로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체인의 각도와 그다음에 링크의 개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거동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이거를 감싸고 앞으로 직진하게끔 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체인의 개수를 다르게 하게 되면 동일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거를 감싸고 오히려 다시 가져오는, 바깥쪽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어떤 서로 다른 어떤 거동을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군집 거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우리가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로봇 사이에 이제 그 자기장들이 서로 어떻게 약하게 또는 강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구조체와 구조체,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에 상호작용력을 좀 조절하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요. 이 로봇들을 가지고 한번 다양한 거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아래 바닥면이 갭이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서는 결합력이 강해져서 그 갭을 자연스럽게 통과를 하게 되고요. 파란색이 있는 부분은 결합력이 좀 약해져서 이렇게 세워 있는 스트럭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찢어지면서 다시 붙었다가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초록색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결합력이 훨씬 더 약해지고 추진력이 더 강해지면서 이렇게 큰 장애물들을 밀고선 앞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거동들을 상호작용만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핵심적인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들을 가질 수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연구 결과들도 뭐 PNS를 비롯한 뭐 사이언스 어드밴스 소프트 로보틱스 등 여러 이제 상위 저널들에 이제 많이 게재가 된 성과들을 이제 얻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이제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뭐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실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실제로 잘 모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이러한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뭐 개미 어떤 군집 거동들을 모사하고 그 상호작용들을 AI를 통해서 이제 규명하고 거기서부터 어떠한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거동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밝혀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연구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기술들도 저희가 AI를 통해서 빠르게 형상 예측하고 자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기술들도 이제 같이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기반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발전 또 개발 이런 걸로도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왔고, 오히려 실제 구현하는 성과들보다도 더 중요하면서도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많이 낼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본 과제를 통해서 좀 다양한 성과들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가 원래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들 과제들 연구들을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 구조체 자체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서로 군집을 이루었을 때 환경에 반응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스스로 창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개념의 어떤 기계 또는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단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비록 과제는 저희가 끝났지만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저희가 또 새로운 연구를 실행하고 또 세계적인 연구단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